옆나라 일본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아니 오히려 멈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본의 금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종말을 고하는 이 신호탄,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주식 계좌, 그리고 앞으로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10분 뒤 여러분은 2026년까지의 경제 흐름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눈, 돈의 시선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을 금리 없는 나라,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 나라로 인식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며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때도 일본만큼은 마이너스 금리 혹은 제로 금리를 고집했었죠. 그런데 그 고집을 꺾었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고 일본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니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한국 경제의 초대형 변수가 되는 걸까요? 단순히 일본 여행 갈 때 환전 비용이 비싸지는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자금의 거대한 이동, 즉 머니무브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리가 거의 0%인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미국이나 한국 혹은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 거대한 자금이 전 세계 증시와 채권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엔캐리 자금과 얽혀 있습니다.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 코스피, 코스닥의 변동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의 힘으로 버티던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폭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초 체력을 받쳐주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물 경제, 특히 수출 시장에서는 의외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 즉 해외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얼마나 경쟁하느냐를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소재 등 많은 분야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슈퍼 엔저 현상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를 등에 업고 싼 가격에 물건을 뿌려댔으니까요. 현대차가 아무리 차를 잘 만들어도 토요타가 환율 조가로 가격을 10% 낮춰버리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이는 곧 한국의 자동차, 조선, 철강 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엔화가 강세일 때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 대형주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2026년까지 이어질 장기적인 트렌드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것이 경제에서 여러분의 일상, 즉 가계 경제로 돌려보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시 환율과 여행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역대급 엔저 덕분에 일본 여행 정말 많이 가셨죠? 제주도보다 일본 가는 게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엔당 800원대라는 꿈같은 환율은 다시 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당장 급격하게 1000원, 1100원으로 치솟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일본 유학을 준비하거나 일본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 금리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일본 금리 오르는 게 내 주택담보대출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채권 금리를 밀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에 대해서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시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시차를 두고 여러분의 대출 금리 하단을 지지하거나 혹은 떨어져야 할 금리가 덜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영끌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 변수를 반드시 계산기에 넣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엔화 투자를 하신 분들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 엔테크라고 해서 쌀 때 엔화를 사두신 분들 많으시죠?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일본 경제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만큼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릴 것입니다. 즉, 엔화 가치의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당장 큰 차익을 실현하겠다고 덤벼들면 기회비용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올 2026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돈의 시선이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에서 환율 변동성을 해지하십시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달러, 유로, 위안화, 그리고 원화의 가치 사슬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엔화가 오르는 추세라고 해서 무작정 엔화를 사는 것보다 달러와 엔화, 그리고 원화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어떤 환율 충격이 와도 내 자산이 방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둘째, 수출 주도형 기업, 그 중에서도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을 주목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고의 시대가 다시 오면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까지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조선, 기계업종의 대표 기업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환율이라는 거시 경제 지표를 읽고 미리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진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부채 관리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일본발 금리 상승 압력은 생각보다 끈질기게 한국의 시중금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2026년까지 꽤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레버리지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깨어난 일본의 금리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하나의 거대한 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여행 경비가 오르는 짜증나는 소식이겠지만 깨어있는 투자자에게는 판이 바뀌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일본의 변화가 만드는 파도,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멋지게 올라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돈의 시선이 분석한 일본 금리 인상과 한국 경제의 미래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득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사이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더 큰 지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할 탑3 종목과 섹터에 대해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돈의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